테무나 알리 싼 거만 파는 애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여파가 가까운 일본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제조나 유통의 공습이 시작된다. 그래서 거기에 개인적으로 들이 많이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요즘 다시 이제 알리바바 테무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왜 이런 기사가 나오냐면 5월 2일이죠. 뭐 미국이 이런 소액관세 800불짜리 취소하겠다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직구 플랫폼이죠. 알리바바 테무 쉬인의 제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이제 저가로 들어간 게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못 들어가는 제품들이 이제 우회 통로로 이제 한국에 더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해서 저가의 제품들이 지금 쌓여가 있고 어디를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알리나 테무 입장에서는 이것을 또 저가에 사서 그것을 이제 글로벌로 풀 거라. 그럼 플러스 지금 미국에 이제 800불 우리가 말하는 이 최소 면세 제도 자체가 없어지면 이 지금 알리바바나 특히 테무와 쉬인 플랫폼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한국에서 들어오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한국에 더 많이 이제 이런 플랫폼으로 물건이 쏟아질 것이고요. 또 하나 한국을 경유해서 미국, 북미로 가든가 유럽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직구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더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제조와 유통의 생태계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알리와 테무 막 시작할 때 매체에서 보도를 많이 하다가 요즘 참 뜸하고 있는데 다시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미국에 수출 못하는 제품들이 이제 쏟아져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색깔이 바뀌면 또 뭐 미국으로 간다든 다른 나라로 가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이라는 가장 그들이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는, 여기를 경유해서 간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떠한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것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할리, 이 지금 알리와 테무가 지금 알리바바가 전 세계 한 200개가 넘는데 나가 있고 테무가 90개가 넘는 나라에 지금 진출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여러 형태로 이제 이런 제품들이 분산되고 밀어내기 수출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 지역 시장 플러스 이제 이런 공급망을 어떻게, 제가 말하는 글로벌 공급망이죠. 이거를 특히 물류 공급망, 이거 전략에 따라서 매우 우리가 좀 뭐 역동적으로 돌아가면서 피해를 보는 나라와 또 거기에 이제 제조나 유통의 생태계가 많이 붕괴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좀 더 빨리 우리들한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단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죠. 이거는 뭐 이제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매우 전략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엄청난 영향력을 키워했고 투자를 많이 했고, 한국에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알리 버전의 로켓 배송까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물류 창고도 만들려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뭐 그거와 별개로 지금 일단은 어쨌든 그러니까 중국 냄새를 빼기 위해서는 결국은 섞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G마켓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MAU라고 하죠. 이게 먼슬리 액티브 유저에서 압도적으로 쿠팡이 많고, 그다음에 알리, 그다음에 테무 이렇게 2, 3위 정도 하는데, 뭐 G마켓은 계속 떨어져 있고, 작년 기준에서 이런 우리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쿠팡이나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G마켓도 지금 서로가 이제 윈윈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역 부분에서는 일단 뭐 50대 50을 하는 부분에서 사업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진행을 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딱 맞는 협업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이제 확대를 할 것이냐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올 것 같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와 뭐 이런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합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유통의 공룡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새로운 뭐 M&A 또 사업으로 확장, 그다음에 이커머스의 새로운 이런 유통의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저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 좀 한 4위권, 5위권 밑에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정말 각자 도생하면서 상황이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추측을 좀 해본다라면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매물로 쏟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걱정이 되는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나비 효과가 지금 이야기하는 알리와 테무의 최저가 전략, 지금 물건을 미국에 판매하지 못한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우리에 들어오면서 이제 뭐 우리 최저가 제품에 대한 이슈, 이것은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영향이 클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본 방송에 비슷한 이슈를 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 일본도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TV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게 각 플랫폼마다 전략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틱톡 샵은 일본을 먼저 들어갔고, 근데 지금 테무나 알리는 이제 한국 시장을 이제 본격화하면서 일본을 이제 확대하는 부분들. 그러면 이렇게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해서 저렴한 제품이 이제 쏟아져 나옴으로써 한국도 있지만 그 여파가 가까운 일본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제조나 유통의 공습이 시작된다. 그래서 거기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제조, 그러니까 경쟁력이 크지 않은 제조 베이스의 우리나라 생태계는 버티기 힘들 정도로 내몰릴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전망을 제가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알리나 테무를 할 때 초저가로만 보시잖아요. 이게 이제 얘들이 가져오는 제품이 초저가 제품 플러스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어차피 중국에서도 글로벌리 경쟁력 제품도 미국에 판매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회 통로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미국의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가전기업들, 뭐 LG나 삼성하고 경쟁하고 있는 뭐 이런 메일이라는 가전제품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항상 우리 경쟁자들입니다. 우리가 입이 딱 벌을 정도 잘 만드는데, 그런 제품들도 이 테무나 알리에 여기를 타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싼 것만 파는 애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위에 쏟아지는 것은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중소 제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견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차기 정부한테 그걸 항상 제가 쓰고 있는 칼럼 중에 있는 건데, 차기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심각성이 안 보드라 보여지는데, 앞으로 여기에 이제 2, 3년, 3, 4년한테 매우 심각하게 우리의 산업 생태계를 건드릴 거고, 이게 일본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이거는 또 한국과 일본이 같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매우 플렉서블하게 유연성 있게 이거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제조 생태계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 제조 생태계에서 나중에 우리나라 제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대로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중국의 변화, 우리가 아까 중국 제조 2022도 말씀을 드렸지만, AI 이번에 딥시크 보면서 와 이랬지만, 딥시크뿐만이 아니라 조선, 선박, 휴머노이드, 항공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매우 지금 미국을 추격을 하고 있고, 어떤 분야는 지금 뭐 미국을 추월했다고 나오는 게 있다. 미국이 왜 중국을 제재를 하겠습니까? 위협이 되니까 제재를 하죠. 매우 심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피지기 하지 않으면 초격차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까이서 얘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봐야지만 내가 나도 열심히 뛸 수가 있는 거라고. 쟤들은 영원히 안 돼 라고 그냥 끊어버리면 지금처럼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나트륨 배터리가 된다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게임이 안 된다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도 더 저렴하고, 이게 리튬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이런 광물 자원이 아니라 그냥 바닷속에 소금을 가지고 만든다고요. 폭발도 안 한다고요. 그럼 어느 거 사시겠습니까? 더 싼데. 여러분 같으면 그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폭발도 안 하고 안정성이 있고 더 싼 거를 사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피지기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정부에서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대로 가면 정말 우리나라 반도체 빼고 거의 다 무너집니다. 제가 볼 때 이대로 간다라면 새로운 자기 정부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통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쿠팡이 가장 큰 장점, 쿠팡 왜 주문하십니까? 전날 9시면 다 새벽에 와 있으니까. 로켓 배송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럼 쿠팡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만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은 가능했죠. 다 깔려있죠. 그럼 이제 쿠팡이,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글로벌 레프트에서는 우리가 어떤 경쟁을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는, 저는 쿠팡이 더 잘할 거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알리 버전의 로켓 배송을 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봐야 될 것 같고, 말은 안 하지만 쿠팡도
은근히 지금 이걸 뭐 계속 견제를 하고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걸 하는 거 봐야지만 내가 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 뭐 쿠팡은 뭐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글로벌리 하는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잖아요. 쿠팡 왜 주문하십니까? 그러면 쿠팡이 판매하는 제품 자체가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나라 소비자가 왜 그러면 이렇게 초저가인데 뭐 문제가 있고 뭐 이렇다는데 왜 그러면 알리와 테무 물건을 사느냐? 실망을 했죠. 왜? 아니 내가 샀던 물건을 보니까 쿠팡에는 12,800원에 팔려. 근데 내가 테무 가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3,400원이야. 와, 이거 내가 속았네. 쿠팡에 판매된 제품 자체가 중국산 제품을 갖고 온 유통업자들이 한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럼 그거를 띄고 이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제 쿠팡도 그런 기본적인 셀러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쿠팡 입장에 가장 경쟁력은 결국은 이제 로켓 배송인 거죠. 각인시켜 놓은. 우리가 그냥 중국 하면 그냥 여러 가지 뭐 어떤 내용이든 간에 뭐 잘 알고 있는 게 지피지기 혹은 뭐 손잡으면 36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중 간에 일어나고 있는 강대강의 대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지피지기 해야 돼. 우리가 맨날 초격차 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어느 정도 원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초격차 유지를 합니까? 근데 알고 싶지도 않은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큰 파도가 온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 미중 간에 일어나고 있는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게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모든 산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제조, 우리의 유통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략적 이런 패권, 그 속내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단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관세의 전쟁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대되느냐를 우리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중 간의 어떤 형태로의 이제 충돌은 우리한테는 나비 효과로 분명히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회와 위협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지피지기 하면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모르면 우리가 그대로 안아야 되는 그냥 리스크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청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지피지기 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 사업에도 성공하시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 기업가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